자, 대한민국 국회 많이 썩었지요. 과거는 이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고 쪽지 예산을 가지고 여야의 실세들이 주고받으면서 저거 지역구의 예산을 많이 들고 갔습니다. 막판에 살짝 집어넣고 바꿔버리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국민들은 그야말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 국가 예산은 내 돈이 아니고 그냥 정부에서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걸 가지고 뭐 내가 뭐라 할 게 있겠는가, 이런 식의 사고를 보통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북현은 교수라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요, 공공선택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을 했지요. 자, 합리적인 무시라는 어떤 용어를 썼는데요. 어떤 정보가 주는 이득보다도 그것을 얻기 위한 비용이 큰 경우에는 그 정보를 얻지 않고 경제적으로 그냥 무시하는 게 합리적이다. 경제적인 관점을 따졌을 때 무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투표자들은 투표를 하기 위해서 각 이 출마자들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가지지 못하고 가는데, 그 정보를 갖다가 수집을 해서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받을 이익보다 그 정보를 수집한다고 신경 쓰이고 아주 시간 낭비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별로 하지 않고 피상적인 생각만으로 그냥 투표한다는 거죠. 투표뿐만 아니라 정책 집행도 그렇고 예산 집행도 그렇는데요. 자, 내가 내는 것은 내가 한 달에 내는 1, 20만 원의 세금이지만은, 자, 이런 1, 20만 원의 세금의 지출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그걸 막 감시하려고 달라들면 내 직장 다니고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고 교제관계 가지는 이 인생에서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이럴 때 내 혼자서 어떻게 정의를 실현하냐고 다 빠져버리지요. 자, 그런데 특별한 이 예산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집단들은 국회의원들입니다. 왜? 국민이 조금씩 내서 만든 세금 400수십조를 가지고 저거 지역구에 가는 철로를 깔고 도로를 깔고 지방축제 예산을 만들고 한마디로 마을 도로 만들고 보도 볼록 깔고 이런 거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 이익 집단이 결국은 정치인이나 관료들이고, 이들은 입법에 개입을 하거나 예산에 개입을 해서 한번 창피만 보거나 한 며칠만 부지런히 쫓아다니면 의정 보고서에 그리고 골목마다 붙여놓은 플래카드에 무슨 예산 유치 이렇게 해갖고 벌겋게 알리면 지역 구민들이라는 사람들이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 의원 실력 있네, 이 지방에서 뽑아다가 올려놨더니만 저렇게 예산도 끌고 오네.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에 또 저 사람 일 잘한다 그러면서 또 뽑아주는 거죠. 그런데 정작 따온 예산은 또 짬짬이로 어떤 공사업자가 재미보고 지자체에서 재미보고 의원도 재미보고 이렇게 끝나겠지요. 자, 그래서 결국은 겉으로는 공복이다, 국민의 심부름꾼이다, 머슴이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들이 국민의 머슴 심부름꾼이 아니라 봉급, 수당, 국가 예산, 국민 세금 이런 걸 축내는 한마디로 눈이 벌건 비즈니스맨이죠. 자, 그런데 지금도 정부는 쪽지 예산이 없다 하지만은 이번에도 문제 사업이 수천억 대가 이렇게 사라졌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원래 정부가 발표했을 때는 SOC 예산은 줄고 이전보다 처음으로 줄은 거예요. 복지 예산이 대거 늘어난다 했는데 복지 예산에서는 먹을 게 없죠. 거기서 뽑아 먹다가는 맞아 죽을 거 아닙니까? 먹을 거는 어디서 나옵니까? 공사판에서 나오죠. 그러면 SOC 예산이 뭡니까? 공사판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SOC 예산이
막판에 1조 3천억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러난 것만 약 한 2천억 정도의 민원성 예산이 지금 이래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적게는 뭐 1억에서 한 3억, 많게는 5억, 몇십억까지 여당의 실세들이 자기 지역에 민원을 배치했습니다. 어제 제가 신문에 앞에 난 것만 좀 읽다 보니까 호남만 이야기하고 영남은 이야기 안 한다. 내보고 무슨 이 마치 좀 꼬롬한 사람 아니냐 이러는데 저는 한국당이나 영남을 비호할 생각이 추호도 없어요. 제가 현 정권이나 호남을 비판하는 것 이상으로 영남이나 보수 정당을 비판해 왔습니다. 가끔 내 방송 보면서 뭐 자다가 남 다리 끓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겠죠. 여야 7세 지역구 예산이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이는 성남 수정 파출소 신축 예산 30억 9,500만 원. 아니 무슨 파출소를 30억 9,500만 원, 31억을 들여가지고 파출소를 신축합니까? 대한민국이 돈이 그리 많이 드는 나라입니까? 31억짜리 건물이면요. 땅은 있을 건데.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윤후덕, 김태년은 아까 민주당 정책위원장이고요. 윤후덕은 애결이 간사인데 파주갑인데 DMZ 세계평화공원 이것도 접어뒀다가 또 요즘 이제 정권 바뀌니까 평화 좋아하니까 시작되는 모양인데 100억이랍니다. 100억 예산이 지금 배치된 게요. 자유한국당의 쇼 잘하는 정우택 원내대표 오송 청주공항 연결도로 93억. 고향이 청주 상당구죠. 지역구가. 그 다음에 김강림 정책위 의장 경북 안동 사람인데 안동 영덕간 도로공사 60억이라는 겁니다. 참 골고루 잘 나눠 먹었습니다. 국민의당은 김동철 원내대표 광주 광산갑 호남 고속철도 건설해서 광주 목포간에 134억 정액을 했다고 황주홍 애결이 간사 국민의당에 전남 고흥 보성 장흥 강진인데 광주 강진간 고속도로 사업이 1,000억을 정액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수십억에서 수백억대, 1,000억대에 한 거고요. 요런 게 눈에 보이는 것만 2,000억이라는데 자질구레하게 숨겨놓은 것까지 하면 아마 몇 천억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예산이 콩나물 이렇게 가격 흥정하듯이 되는 부분은 어제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공무원을 정원을 9,500명으로 하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9,450명으로 하자. 그래서 또 김동연 부총리가 나서서 9,475명으로 하자. 그렇게 합의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SOC 예산 1조 3천억 늘리려니까 처음에 국민한테 알릴 때는 복지국가를 해서 전부 복지를 일자리를 어떻게 하겠다 해가지고 복지 예산을 엄청나게 늘린 것처럼 하다가 1조 3천억을 늘렸으면 어디서 까야 될 거 아니에요. 429조인데 총액은 정해져 있는데 어디서까? 복지에서 1조 5천억을 줄였다는 거죠. 그래서 복지에서 1조 5천억 줄여서 SOC 사업에 1조 3천억, 지역구 민원 예산에 2천억. 그러면 딱 아구가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중앙일보에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웃기는 사람인가 하는 걸 다룬 어떤 내막이 좀 드러났는데요. 지난 11월 13일 국회 운영위 소위의 예결 소위가 국회 태권도 연맹에 보조금을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검토를 시작했답니다. 국회 태권도 연맹이 만들어졌대요. 아니 국회의원들이 그리 바쁘다 하면서 언제 태권도를 국회에서조차 할 필요가 있어서 의원 태권도 연맹이라는 걸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태권도 진흥 발전과 올림픽 종목 유지를 위해서 의원의 외교 차원을 갖다가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국회 사무처 산하법인이라는 거예요. 자, 올림픽 종목 유지하고 태권도 진흥한다면서 해외에 싸돌아다닌 외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놀러 다니는 조직이라는 것은 답이 딱 견적이 나오지요.
자, 그런데 의원 태권도 연맹이 보조금 3억 3천만 원을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자, 3억 3천만 원 만들어 가지고 여기 소속된 의원들이 신나게 놀아보려고 했겠지요. 문제는 신설법인에는 보조금을 지불할 근거가 없다는데 국회 사무처는 법인 설립이 되고 난 3년이 지나서 평가를 해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회 사무처에 등록된 이 의원 태권도 연맹은 올해 6월 달에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결소위 박홍근 위원장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국회 사무처 지침을 고치고 나서 자격을 따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안 된다. 3년을 기다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국회 사무처 지침을 고쳐오면 해줄게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 이름도 참 희한합니다. 최도자 이런 의원이 있었군요. 좀 해주십시오. 좀 해주세요. 좋은 사업 아닙니까? 박용진 의원 이번에는 제대로 방향을 잡고 저희가 욕을 좀 먹지요 해서 이제 반대하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홍근 소위위원장이 다 속기록에 남는 일 아닙니까? 나중에 누가 감당할 수가 있어요? 이런 탈법을 하면 나중에 내가 다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 이러니까 채도자 설레도 있으니 좀 해주세요. 그래서 박 위원장은 사사로운 정에 끌리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도 지침 개정과 제도 개선 등을 거론하며 보조금 지급 쪽으로 방향을 몰고 갔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척하면서 그래도 어떻게 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가는 거죠. 가재는 개편이니까 전부 한 통속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근거는 국회 사무처가 지침은 정해놓고 지침대로 하지 않고 어겨가면서 보조금을 지불한 관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보조금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박홍근 소위위원장은 사업비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외교활동 2억, 그러니까 2억 갖고 놀러 다니겠다. 시범단 5천만 원, 연맹 운영 5천만 원, 수련장 운영 3천만 원. 수련장 운영은 뭐 펜션이나 이런 데 좀 다니겠다 이런 거겠고, 시범단은 또 누가 태권도 하는 사람들 몇 명 됐고 돈 좀 챙기려고 하는 것 같고, 운영비는 서로 회의했다 뭐 했다 하면서 밥 사 먹고 차 마신 돈으로 처리하려고 했겠죠. 그래도 내 체면 봐서 좀 구체적으로 잡아오지 이래 대략 듬성듬성하게 예산을 할당시켜 오면 어째 주겠냐 이러니까 엄용수 한국당 의원이 다른 단체처럼 다 사업비니까 1억 내에서 하지요 하고 이제 흥정이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3억 3천만 원짜리가 1억짜리로 이제 흥정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가지고 처음 보는 나라 터키나 이런 데 가면 이제 가서 물건 살라고 처음에는 한 500원 불러요. 그래서 순진한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한 200, 한 80원, 300원 주고 사면 잘 샀다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 100원 주고 산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식으로 배추장사 흥정하듯이 3억 3천만 원을 1억으로 흥정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자 1억 갖고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 게 아니라 밥 먹고 차 마실 돈이나 해외 연수할 돈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제도자 2억은 안 되겠어요. 이러니까 박홍근 저는 그러면 더 원칙적으로 갈 거예요. 우리가 너무 편의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도자 1억 5천은 안 될까요? 그러니까 박홍근 3분의 1로 감액해서 1억 1천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콩나물 흥정하듯이 이렇게 보조금이 1억 1천만 원이라고 지침을 어기고 국회의원들이 자기 임의로 만든 단체에 주어졌습니다. 자, 속기록에 남을 거라는 부담도 패밀리 비즈니스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자, 국회의원들은 서로 패밀리입니다.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패밀리 비즈니스랍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은 비즈니스맨이지 한마디로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요. 저보고
자꾸 국회 가라 어쩌라 하는데요. 제가 이런 썩은 데 가서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당에 가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하라고 저보고 국회를 가라고 합니까? 저들이 생각하면 429조 예산에서 1억 1천만 원을 이렇게 떼먹은 거는 지금 진짜 떡을 한 1000마리쯤 하면서 콩고물 한 점 먹은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용도도 따지 않고 국민의 세금이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없어집니다. 한 기획재정부 정직 장관은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저히 채택될 수 없는 예산이 국회에서 무리하게 옆으로 치고 들어와서 편성되는 것을 쪽지 예산이라고 하는데 대략 3, 4천억 규모가 될 거다. 하지만 이런 사업이 국회 예산안에 반영되어도 8, 9, 10%가 기재부가 수시 배정으로 묶어버린다. 수시 배정이라고 하면 예산이 반영이 돼도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류할 수 있다고 시비를 걸어놓는 부분이라고 하지만은 기재부는 그래서 쪽지 예산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결국은 옛날에는 이런 쪽지로 했으면 이제는 쪽지로 하는 게 아니라 카톡이나 문자로 이렇게 하는 형식으로 교묘하게 바뀌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구패에 막바지가 되면 무슨 초선이나 힘없는 의원들이나 순진한 의원들은 모를까 좀 국회 밥 좀 먹었다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여야 없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거래를 하기에 바쁜 거죠. 이번에도 그거 하다가 한국당이 제대로 예산 통과에 대해서 따지지도 못한 채 그냥 손들어 주놓고 뒤에 쇼한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재정을 특정 지역구에 한마디로 먹거리로 던져준다고 구유통 정치, 즉 이 예수의 성경에 보면 뭐 알구유에 어쩔 때 그걸 구유통 정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원들 중에요. 지역구만 쳐다보면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이런 예산을 관철시키고 지역에 가서는 훈장을 받은 듯 어깨 힘주고 다니는 사람, 또 그러면서 의정보고서, SNS 등에 뭘 확보했다 플래카드까지 걸게 하고 이러면서 쇼를 한 사람이 수두룩하고요. 또 서로 여야 의원끼리 겉으로는 적이지만은 평소 뒤로는 술 먹고 지내놨다가 요럴 때는 서로 주고받기 식으로 난리를 치고 또 당의 지도부에 애결 소위나 요런 데 기어 들어가기 위해서 왜 그 들어가면 나눠 먹는데 직접 칼을 댈 수 있으니까 로비를 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한마디로 유권자들은 아까 말한 공공선택 이론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이걸 무시합니다. 합리적으로 무시할 수밖에 없게 돼 있죠.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아봤자 예를 들어서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게 없으니까요. 그런 사이에 국가의 예산은 이런 식으로 나눠 먹기로 그냥 가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가 상식이 있는 자들이라면 유권자들의 전문가로 구성된 각 분야의 정부 행정부서에 맞게 예산 감시단이 국민들 전문가 수준으로 구성이 되어서 해결을 읽을 수 있고 문제를 짚을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서 예산의 입안부터 그 다음에 심의 과정 그리고 통과 이후에 대해서도 누가 도둑질을 해먹었는가를 밝힐 수 있도록 한마디로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걸 전문적으로 해서 밝히면 밝힐수록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이런 형태의 기구가 구성이 되어야 이것이 가능하죠. 실제 그 기구 운영에 한 100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100억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잘못한 걸 밝혀가지고 제소를 하고 고소도 하고 그리고 국민 앞에 공개를 해서 그렇게 못하도록 만든다면 그 100억이 1조 이상의 효과를 가질 수도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 공공선택 이론의 말대로 이렇게 장난을 치는 식으로 가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그렇게 원합니다.
촛불이니 무슨 뭐 직접 민주주의니 이런 데 신경을 쓰면서요. 정작 국민의 세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은 대중들이 신경을 끄고 삽니다. 그 속에서요. 예산들은 이런 식으로 낭비되어 가고 있는데요. 자,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직접 배당하는 예산이 아닐지라도 처음부터 어떤 집단의 로비를 받아서 행정부로 하여금 편성하게 만들어서 예산을 만들어 놓고 그 예산이 그 집단으로 가게끔 하는, 한마디로 엄청난 숨은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엄청난 국민의 예산들이 전부 도둑질 해먹는 쪽으로 가게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민주주의에서 지금 심각한 위기는 뭔가 하면 공공선택위원회에서 놓은 합리적 무시, 즉 투표를 하고 세금은 내지만 내가 거기에 결과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고 정치는 원래 그런 거다라고 냉소적으로 가고, 그러면서 점점 정치 집단이 부패화되어 가고 이익 집단화 되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 견제할 장치는 사라지는 부분, 이것이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다는 겁니다.